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LG화학 주식의 최근 1년간 변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LG화학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주가 흐름, 실적 변화, 산업 동향, 기술적 분석,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투자자 관점에서의 시사점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LG화학의 최근 1년간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LG화학 주가는 52만 원대까지 올라 역대급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된 하락세로 올해 2월 초에는 21만 원대까지 주저앉았는데요. 불과 1년 새 약 60% 폭락한 셈입니다. 현재 주가는 약 21만 원 수준으로 최저점 대비 소폭 반등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가파른 하락세를 겪는 동안에도 중간중간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세였지만 하반기부터는 부진한 실적 전망과 투자 우려 등이 부각되며 내리막을 탔습니다.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던 올 2월 초에는 연일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며 21만 원선까지 내려갔죠. 다행히 3월 말부터 4월 사이에는 반등의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4월 중순에는 1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장중 25만 1,500원까지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작년 고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인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바닥을 찍었을까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부진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LG화학의 실적 악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LG화학의 연간 실적을 보면 매출 약 48조 9천억 원, 영업이익 약 9,16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급감한 수준입니다. 특히 2024년 4분기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매출 12조 3,366억 원에 영업손실 2,520억 원을 내며 5년 만에 분기 기준 영업적자를 냈죠. 석유화학 부문의 급격한 부진과 일회성 비용 등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연간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조 원에도 못 미쳤으니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만 올해 들어 실적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12조 1,710억 원, 영업이익 4,4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4.8% 증가, 영업이익 68.9% 증가한 호실적이었죠. 작년 4분기의 대규모 적자에서 한 분기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석유화학 사업의 적자, 폭 축소와 첨단 소재 부문의 고부가 제품 호조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LG화학의 사업 부문별로 살펴볼까요? 우선 석유화학 부문은 1분기에 영업손실 565억 원을 기록했지만 전분기에 비해 적자 폭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때 대상 공장 정전 사고와 전기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비용 절감 노력과 환율 효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첨단 소재 부문은 전자 소재와 엔지니어링 소재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호조로 1분기에 영업이익 1,270억 원을 올리며 비교적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전지 소재의 경우 미국 무역 정책 변수 등으로 2분기엔 약간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입니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약 70% 보유한 모회사이기 때문에 배터리 업황이 연결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이 2023년 약 2조 2천억 원에서 2024년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LG화학 전체 수익성을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이익 3,747억 원으로 다시 흑자 전환했습니다. 배터리 사업이 일시적 침체를 딛고 조금씩 정상화되며 LG화학 실적 회복에 기여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작년에는 석유화학부터 배터리까지 주력 사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이것이 주가 폭락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들어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주가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실적 측면에서는 최악의 구간은 지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다음은 LG화학이 속한 주요 산업의 흐름입니다. LG화학은 크게 배터리 소재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에 몸담고 있는데요.
이 두 분야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산업부터 볼까요? 202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터리 업계도 호황이었는데 2024년 들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흔히 전기차 시장의 캐즘에 진입했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초기 고성장을 지나 대중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수요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주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전기차 수요 성장률이 2023년에 약 35%였지만 2024년에는 2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죠. 이런 영향으로 유럽과 북미 등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예상에 못 미치자 배터리 업체들의 판매량과 단가에도 하락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이와 맞물려 배터리 소재 분야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양극재와 같은 핵심 전지 소재 가격이 전방 수요 부진으로 떨어지고 리튬 니켈 등의 금속 원료 가격도 하락하면서 재고, 평가 손실과 레깅 효과 등 부정적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해 비싼 값에 사뒀던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나중에 값이 내려간 시점에 팔게 되니 손해가 난 것이죠.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속에 LG화학전지 소재 부문의 판가 하락과 원재료 가격 동반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배터리 업황이 예상보다 나빠지면서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던 것도 앞서 언급했듯 이런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입니다. 각국의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와 자동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에 따라 전기차 보급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수요 역시 연 10-20%대의 견조한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LG화학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4조 원 규모로 세계 최대급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전지 소재 사업 매출을 2022년 대비 4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또한 인도 시장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을 확대하며 글로벌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 투자와 글로벌 사업 확장은 향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 과실을 크게 누리기 위한 LG화학의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투자 비용이 부담이지만 IRA 등으로 북미 현지 생산의 이점도 커진 만큼 장기적 기대는 유효합니다. 다음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1년은 석유화학 업계의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이 겹치며 석유화학 제품 수요는 정체된 반면 공급은 크게 늘어나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고유가 영향으로 높았는데 정작 에틸렌, 폴리올레핀 등 최종 제품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마진이 압박받으며 국내외 대부분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채산성 악화를 겪었죠. 실제로 LG화학을 비롯해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문, 금호석 유화학 등 국내 주요 화학사들이 2023년 하반기 연이어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한국 정부에서도 석유화학 업계를 위해 세제 지원이나 원료비 인하 등 심폐소생술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LG화학의 경우도 주력인 석유화학 부문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없었고 국내외 수요 특히 건설가전 등 플라스틱 수요가 약세라 제품 가격 인상이 어려웠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미약하게나마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유가와 나프타 등 원료 가격이 하향 안정되기 시작했고 계절적 성수기인 2분기에는 수요가 다소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게다가 업계 전반적으로 재고 조정과 감산을 실시하면서 공급 과잉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LG화학 CFO 역시 2분기에는 석유화학 부문 원료가 하락과 계절적 수요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죠. 실제로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은 올 1분기 적자가 줄었고 업황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물론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설비 증설 물량이 워낙 많아서 당분간 공급 과잉이 계속될 수도 있고 친환경 규제로 플라스틱 수요가 구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사이클로 보면 이미 많은 악재가 주가와 실적에 반영되었고
2024-2025년이 저점이라면 이후에는 서서히 정상화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LG화학도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비용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나 리사이클 플라스틱 같은 신시장 개척도 진행 중이어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석유화학 부문도 중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배터리 산업은 단기적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 성장 트렌드는 확고하고 석유화학 산업은 지난해 심각한 침체를 겪은 후 이제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단계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산업 모두 LG화학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 업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차트와 기술적 지표를 통해 LG화학 주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어떠했고 앞으로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은 어디인지 살펴볼게요. 1년간의 차트를 보면 전반적인 하락 추세가 뚜렷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는 계단식 하락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차트상 여러 가격대들이 지지선 역할을 하다 무너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지선으로 현재 거론되는 구간은 바로 약 21만원 부근입니다. 앞서 말했듯 올해 2월 주가 급락 시기에 21만원대를 터치하고 반등했는데요. 역대급 투매가 나오던 가격대임에도 더 아래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방어해낸 수준이라 시장에서는 이 부근을 사실상의 바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21만 원선이 향후 다시 무너진다면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20만원 미만의 새로운 저점을 탐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21만원 지지 여부는 중요해 보입니다. 반대로 단기 반등 시 저항선으로는 약 25만원 선을 들 수 있습니다. 4월 중순 LG화학 주가가 1분기 실적 호조 소식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했지만 딱 이 25만원 부근에서 상승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5만원 언저리에서 윗꼬리를 달고 밀린 캔들이 있었는데 이는 이 가격대에 매물벽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즉, 이전에 높은 가격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25만원 근처에서 손실을 만회하고자 매도에 나섰다는 의미죠. 앞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면 25만원 부근에서 매도 물량 소화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25만 원선 돌파에 성공한다면 그동안 이어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추세 전환의 신호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25만 원을 넘어서면 그 다음 중요한 저항선은 30만 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만 원은 심리적 경계선인 동시에 작년 하반기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한때 튼튼한 지지선이었던 만큼 현재는 그 반대로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죠.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전 지지선이 깨지면 나중에 저항선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LG화학에도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더라도 30만원 벽을 넘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형 호재나 업황 반전으로 30만원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중장기 상승 국면 진입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선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거래량 측면을 살펴보면 급락이 나온 구간에서 거래량 급증 패턴이 보였습니다. 올해 2월 주가 폭락 당시 1일 거래량이 평소 대비 크게 늘었는데 이는 공포에 의한 투매가 발생했음을 뜻합니다. 반면 3, 4월 들어서는 거래량이 다시 안정적인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주가가 저점 부근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매물이 거의 출회된 후 오히려 저가 매수를 노린 기관이나 일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잠잠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하며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힘이 약해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기 쉽기 때문이죠. 기술적 지표들도 참고해 볼까요? 한동안 주가가 장기 하락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며 주가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반등으로 5일선, 21선 등 단기 이동평균선들은 방향을 위로 틀었지만 51선과 201선 간격은 아직 벌어져 있어 완전한 추세 전환 신호는 아닌 상태입니다. RSI 같은 모멘텀 지표도 2월 초에는 과매도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약간 올라왔는데요. 여전히 중립 이하 수준이라 큰 매수 신호도 매도 신호도 아닌 상황입니다. 요약하면 차트상으로 LG화학 주가는 바닥을 다지는 단계로 보입니다. 큰 폭의 하락 후 횡보하며 에너지를 모으는 모습인데 앞으로 나올 재료들에 따라 이 횡보를 끝내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의 시사점을 중립적 시각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으로 나눠볼게요. 단기 관점에서 LG화학 주식을 보면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서 약간 올라온 상태지만 아직 완전한 추세 전환을 이뤘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앞서 기술적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21만원대 지지선과 25, 30만원대 저항선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추세를 모색하는 모습인데요. 단기 변동성은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 발표와 같은 이벤트에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 위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석유화학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거나 배터리 사업에서 일시적인 실망스러운 소식이 나온다면 시장 반응이 민감할 수 있겠죠. 반대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단기 급등도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LG화학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일부 사업이나 자산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혹은 배터리 소재 부문의 IPO 같은 과감한 조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벤트가 현실화되면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져 단기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 급락이나 정부의 화학업계 지원책 발표 등 외생 변수도 단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장기 관점에서는 LG화학의 본질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최근 1-2년 실적이 부진했지만 LG화학은 세계적인 종합화학기업으로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 특히 전지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톱티어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도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LG화학은 그 핵심 밸류체인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터리 산업 성장의 과실을 꾸준히 나눠 가질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석유화학 부문도 단순 범용 제품에서 고부가 스페셜티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어 성공한다면 예전과 다른 높은 마진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지분 70%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는 큰 가치입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LG화학 주가에 상당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적용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주사 할인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시장 인식이 변하거나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 LG화학의 숨은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은 여러 가치 지표로 봐도 저평가 영역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 순 자산 비율이 0.5배 남짓으로 보유 자산 가치 대비 절반 수준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의 수익성이 낮아서 주가 수익 비율은 의미가 없지만 업황만 돌아서면 이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PER로 보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 투자 매력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실제로 일부 가치 투자자들은 LG화학처럼 단기 악재로 주가가 눌린 우량 기업의 분산, 투자하여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죠.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높은 부채와 투자 비용은 금리가 높은 시기에 기업 이익을 좀먹는 요소입니다. 매년 10조 원 이상 투자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조달 비용이 늘어나 순이익 개선이 더디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심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터리 소재 시장은 전 세계적인 각축전이 벌어지는 중이라 LG화학이 지배적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국내에서도 포스코나 에코프로 등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죠.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LG화학이 강자이긴 하지만 앞으로 친환경 규제가 강해지면 화학 업종 전체에 대한 멀티플이 낮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하나, LG에너지솔루션 등 자회사 가치가 부각되는 대신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모회사인 LG화학보다는 순수 배터리 플레이인 LG에너지솔루션에 더 열광할 가능성도 배제 못하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증시 분위기도 영향이 큽니다. 만약 앞으로 1-2년 내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면 석유화학 수요는 더 위축될 수 있고 그때 LG화학 주가는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 판단은 개인의 투자 성향과 시계열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단기 트레이더라면 LG화학의 변동성이 위험 요인일 수 있으니 손절선 및 목표가를 명확히 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라면 현재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산업 특성상 경기 순환주이기에 오랜 침체 후에는 큰 상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LG화학 자체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술력이나 시장 지위는 건재하며 오히려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견딜 인내심과 분석을 통한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저평가 국면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G화학의 최근 주가 흐름과 여러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최근 1년간 LG화학 주가는 크게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아픈 시간을 줬지만 이제는 서서히 터널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와 석유화학 업황 모두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바닥은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회사 차원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투자를 지속하며 포스트 다운 사이클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남아있어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낮아진 가격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니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